네, 안녕하세요. 프로의 대국을 쉽게 설명해드리는 흑백바둑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대국은 1월 24일에 열린 내가 국대답 8라운드 첫 경기 김하윤 초단과 송태곤 구단의 대국인데요. 일단 내가 국대답 대회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한국 바둑의 기대주들과 이제 성인 프로기사들의 대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김하윤 초단, 한국의 기대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사고요. 송태곤 구단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창호, 이세돌 구단의 뒤를 이어 한국 바둑을 이끌어갈 엄청난 천재 기사로 알려졌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해설가로 전향을 하면서 해설의 길을 걷고 있는데 여전히 바둑 실력이 죽지 않은 그런 노장 기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하윤 초단이 흑이었고 송태곤 구단이 백이었는데 대국 어땠을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양손목을 두니까 바로 걸쳐갔네요, 송태곤 구단. 자, 일단 뭐 이런 식으로 둬도 무난한데 초반 포석 단계에서 아무래도 김하윤 초단이 조금 더 공부가 돼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신의 기사를 맞이해서 초반부터 조금 시도를 해봤다고 볼 수 있죠. 새로운 포석으로. 자, 바로 걸쳐가니까 김하윤 초단도 붙이고 늘면서 가장 무난한 정석을 선택을 했고요. 자, 뛰어들 때 백이 다음 끼를 차지해 두었어요. 자, 여기서 보통은 세 칸을 벌려두는 것까지가 하나의 정석 형태인데 이렇게 귀를 뺏기고 난다면 아무래도 초반부터 세 곳의 귀를 차지한 흑이 조금 주도권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송태곤 구단도 일단은 귀를 확실하게 차지하는 수를 두었고요. 자, 이곳을 걸쳐가니까 한 칸 높은 역공을 했을 때 여기서 김하윤 초단의 기세, 재치가 넘치는 수가 등장을 해요. 자, 이곳을 붙여갑니다. 자, 보통 같은 경우는 뭐 나를자 한 칸 아니면 손을 빼고 뭐 이런 자리를 공격하는 수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것 같은데 김하윤 초단 강력하게 붙여갔고요. 자, 이수여도는 이제 백이 뻗는다면은 이곳을 걸쳐가요. 자, 나와서 끊는 거는 두 점머리 맞아서 백이 잡히게 되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렇다면은 백도 밀고 갈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 막아두고 뻗는다면 젖히고 붙이고 넘겨주고 귀 쪽을 다시 한번 붙입니다. 자, 젖힌다면 막아주고 단수 칠 때 이어두는 교환을 해두고요. 백이 이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나를자를 가던지 아니면 이 조금 덩치를 키워놨던 백세점을 공격하던지 해서 공격을 통해서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아가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백이 무시하고 실전처럼 둔다면 이렇게 젖혀가면서 붙이고 젖힌 모양하고 같은 형태가 되겠죠. 상당히 탄력적인 모양을 갖춰갈 수 있고요. 그렇다고 백이 이곳을 붙인다면 화점 쪽으로 끼어갑니다. 자, 막을 때 있고 이을 때 하나 늘어두는 교환을 하고요. 자, 이곳까지 두고 호구 칠 때 단수 한 방 쳐두고 상변 쪽을 다가가면서 상변 쪽에 백 모양을 지어서 둔다면은 백도 물론 두텁지만 귀 쪽에 집을 확실하게 차지했기 때문에 충분히 둘 수 있다는 변화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어갈 수도 있는데 송태곤 구단 입장에서도 이 붙이는 수를 봤을 때 조금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생전 처음 보는 그런 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무난하게 날일자로 두어서 지켜두었네요. 자, 젖으니까 늘고 하나 밀어두고 둘 때 한 번 더 밀어두고요. 자, 여기까지 교환을 해두고 딱 다가가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 송태곤 구단도 일단은 입구자로 나가고 흑이 지킨다면은 뭐 귀 쪽을 지키던지 해서 충분히 둘 수 있는 형태고요. 아니면은 뭐 이한점을 공격하던지 해서 이것도 가능한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송태곤 구단 그냥 무시를 하고 반대쪽 굉장히 두터운 자리를 밀어 올렸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귀 쪽을 차지하는데 아무래도 귀보다는 이곳을 확실하게 씌워서 백에게 귀 쪽에서의 삶을 강요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솜을 뺐던 우상 쪽 백세점을 공격하는 이런 변화도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김하윤 초단 생각에는 백이 계속해서 집으로 차지하는 그런 수들을 선택을 한다면 이 공격이 실패했을 때 실리 부족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김하윤 초단 일단은 귀 쪽을 다가가는 선택을 했고요. 자, 날일자로 어깨 짚어서 나올 때 밀어두고
네, 이곳을 미는데요. 이곳을 민 수가 살짝 초반부터 완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김하윤 초단의 생각은 이곳을 끊기더라도 이렇게 공격 가는 수가 두텁기 때문에 이 밀어 올리는 자세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공격보다는 이곳을 확실하게 끊기는 게 손해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어 올린 수로는 일단 지켜두고, 예를 들어서 100이 온다면은 뭐 또 나가는 자세가 뭐 조금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이 돌 자체가 크게 공격당할 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뭐 당연히 나쁠 이유가 없고요. 100이 씌어온다면은 안쪽에서 근거를 확보하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점을 호구 연결로 확실하게 지켜두는 게 좋았던 장면인데, 자, 밀어 올린 수는 살짝 완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끊었을 때 단수 치고 둘 때 흙이 이런 찝는 수가 가능하다면 좋은데요. 팩은 당연히 있고요. 끊고 막는 수가 선수가 됩니다. 하지만 백도 지켜주고요. 입구자를 줄 때 이쪽 한 방 찝고요. 연결할 수밖에 없죠. 단수 한 방 찝고 막아두고 여기를 끊어서 뻗고 싸운다면은 흙이 중앙 쪽을 살려나갈 때 결국에 아래쪽 하변 좌상 쪽이죠. 좌상 쪽 백돌들도 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흙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 되겠죠. 요거는 흙이 두 개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기 단수 한 방까지만 쳐두고 이곳을 공격을 해 가는데요. 자, 이거 계속해서 좌상 쪽 흑도를 압박을 하고요. 자, 이것을 막을 때 지켜줍니다. 자, 이제 마찬가지로 백도 요 정도 교환까지는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잡으러 가는 거는 조금 무리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흙이 이 자리가 선수가 되고 아까처럼 찍고 끊는 수를 선수를 한 다음에요. 이 자리가 굉장한 급소 자리가 되기 때문에 백이 쉽게 잡는 방법은 눈에 보이지가 않죠. 뭐 최소 빅이나 백이 잡히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태훈 구단도 무리하지 않고 중앙 쪽을 지켜두었고요. 자, 김하윤 초단도 좌상 쪽을 살아두는 것까지 해서 어느 정도 이 좌상 쪽 그리고 우상 쪽의 변화가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뭐 서로 간에 살짝씩 실수가 나오긴 했지만 호각이라고 볼 수 있는 형세입니다. 자, 이것을 들여다보고 이제 도망가고요. 자, 붙여가면서 백의 모양이 더 커지기 전에 견제를 하고 있는 흙입니다. 젖혀갈 때 젖히고 단수 칠 때 있고 둘 때 젖혀가면서 백도 좌변 쪽에 어마어마하게 큰 집을 마련을 했고요. 이제 흙은 우상기 실리, 좌상기 실리 그리고 하변 쪽 흙의 모양으로 백의 좌변 쪽 모양을 견제해야 되는 그런 바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들어가니까 붙이고 나올 때 기세상 나왔어요. 이 수로 물론 흙이 아래쪽으로 지킬 수는 있지만 끊기고 백의 모양을 키워간다면 백이 이제 좌변을 넘어서 중앙 쪽까지 모양을 키워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김하윤 초단도 4점은 버리지만 이렇게 기세의 선택을 했고요. 물론 지금 당장 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송태곤 구단도 바로 나오면서 이 돌과 축머리로 만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김하윤 초단이 준비한 수가 이곳을 붙여가는 수가 절묘한 축머리 활용이었습니다. 자, 이곳을 이제 2점을 나와뒀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고요. 자, 밀어가면서 흙 2점을 제압을 하고, 자, 흙은 반대로 우상 쪽 백돌들을 공격하면서 그만큼의 득을 보겠다 이런 작전이죠. 자, 붙여가면서 버릴 수는 없어요. 우상 쪽을 버리는 건 너무 크기 때문에 송태곤 구단도 어쨌든 살리는 선택을 하는데요.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을 젖히고 젖혀 이으면서 백도 이제 살아가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이렇게 살려주고 나서 흙의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두터워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 한 번만 벌린다면은 이제 우변 쪽에서 중앙의 손해만큼 이 2점의 손해 이상의 집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로 간에 또 절묘한 타협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장면에서 김하윤 초단이 다시 한번 살짝 완착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 수로는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흙도 다 살아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굳이 이 한 점을 제압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쪽을 호구치는 수가 더 클 수도 있겠죠. 집으로 이 한 점을 제압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 교환을 조금 아껴두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두텁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두고 단수 치니까 이렇게 내려 끌고요. 백도 연결해서 살아둘 때, 자, 이제 우변 쪽, 우하 쪽과 우변 쪽을 지키면서 우변 쪽의 흙 모양과 좌변 쪽의 백 모양, 누가 더 크냐, 이런 바둑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 두 점을 제압하고 그 전에 4점까지 잡은 게 집으로 거의 20집 이상, 30집 정도 되는 그런 가치예요. 물론 백도 우상 쪽에서 쌈짓 뜨고 살았지만 흙이 30집 이상까지는 득을 봤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바둑은 백이 조금이나마 두기 편한 바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것을 줄 때 송태곤 구단도 확실히 유리함을 의식한 수라고 볼 수 있죠. 무난하게 뛰어가고요. 자, 단수 한 방 쳐놓고 한껏 모양을 벌려가고 있는 흙입니다. 자, 붙이고 끊으면서 귀 쪽의 뒷맛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뻗어서 다 잡으러 가고 싶은데 단수 치고 뻗고 넘어갈 때 이런 자리만 막아두고 뛰기만 하더라도 백돌이 쉽게 잡힐 돌이 아니겠죠. 그래서 김하연 초단도 귀 쪽 정도는 살려주는 선택을 하고요. 단수 치고 넣을 때 막고, 자, 바로 살아두지 않고 하나 단수 쳐두고 하변 쪽을 먼저 건드려 가는데 이 수가 생각보다 악수였습니다. 나중에 백돌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쪽으로 단수 쳐줄 필요가 없겠죠. 그때는 이렇게 단수 치고 뭐 이런 식으로 깨러 갈 수도 있는 장면이 어쨌든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송태곤 구단도 초읽기에 몰리면서 이 자리를 단수 쳐둔 것 같은데 한 집 이상 손해를 보는 살짝 악수였고요. 이어갈 때 하변 쪽을 먼저 건드려 가는데요. 당연히 막는 자리고요. 자, 이곳을 두어갈 때 치받고, 자, 이 수는 이제 백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압을 한다면 끝내기를 한 방 해놓고요. 그 다음에 귀 쪽을 제압한다면 이 4점이 추가로 좌하기 쪽에서 더 잡히지만 우하기 쪽에 백세점을 제압을 한다면 형세가 계속해서 흙의 집이 더 크다는 판단이에요. 그 판단이 정확했고요. 그래서 송태곤 구단도 일단은 최대한 버텨가는데요. 자, 이곳을 붙일 때 넘어가지만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연결이 됐다고 볼 수 있죠, 흙이. 자, 그 다음에 중앙을 딱 벌려가게 되니까 이 2점을 잡고부터는 백이 조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유리함을 바탕으로 송태곤 구단의 수들이 약간 느슨하게 되면서 이 자리를 맞게 돼서는 지금은 오히려 흙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순이 그래도 꽤 진행이 되는데 서로 간의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다가 지금 단계에서는 흙이 확실하게 우세를 잡았다고 볼 수 있고요. 김하연 초단 역시 기대주잡게 굉장히 형세 판단과 그런 유연한 행마들이 돋보이는 그런 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두어가니까 3점 잡을 수밖에 없고요. 자, 이곳을 막을 때 귀 쪽을 사러 가는데요. 자, 귀 쪽을 이제 살려주고 다시 한번 중앙 쪽을 뛰어가게 되니까 중앙 쪽의 백 모양을 많이 지우면서 반대로 흙집이 늘어나고 있죠. 계속해서 유리함을 가져가고 있는 흙이고요. 자, 중앙 쪽을 나올 때 붙이고 단수 치면서 확실하게 이 5점을 살리는 선택을 합니다. 될 때 이을 수밖에 없고요. 이곳 하나 늘어두고 딱 쉬어가면서 계속해서 집으로도 우세함을 이끌어가고 있죠. 자, 이 장면에서 백도 어쨌든 중앙 쪽을 흙집을 다 준다면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 쪽을 깰 수밖에 없고, 자, 이렇게 두면서 백도 죄송합니다. 백도 야금야금 이 3점을 잡은 것 플러스 여기서 또 7집을 더 추가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중앙 쪽까지 확실하게 지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 김하연 초단이 이곳을 붙이는 끝내기를 하는데 이게 뭐 별로 크지는 않았어요. 이소르는 확실하게 중앙 쪽을 지켰다면은 여전히 흙이 한 집에서 2집 반 정도 유리한 바둑을 두어갈 수 있었는데요. 이 붙이는 수가 물론 끊고 단수 치면서 흑돌이 넘어가는 데는 성공을 하지만 백이 가만히 지켜주게 되니까 2한점도 공짜로 잡혔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득이 없는 끝내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곳을 늘어갈 때, 자, 붙여가고 두고 넣을 때, 자, 이 한두 집 차이의 초속기 대국이어서 두 선수가 완벽한 형세 판단이 됐다고는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붙여서 지킬 때 송태곤 구단도 뻗어가면서 오히려 패를 유도하는데요. 이 수루는 뭐 당연히 입구자 준다면 확실하게 연결이 되겠죠.
흙이 지켜갈 때 그 다음 뭐 어디가 클까요? 뭐 이런 자리가 클까요? 아니면 이런 자리를 막아가든지 다른 끝내기를 했다면 눈 터지는 반집 승부가 될 뻔했는데 여기서 송태곤 구단 뻗어가면서 패를 유도하는데요. 이 수가 팩감이 생각보다 흙이 많기 때문에 이 수가 이제 조금 베개의 바둑을 더 안 좋게 만든 완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패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 막을 때 따고 단수 치고 때려내고요. 자, 이 한 칸 뛰는 패가 거의 허패가 됐어요. 여기서 흙이 그냥 해소를 하게 되니까 지금 보시면은 우상기 쪽의 흙돌이 이런 형태로 4궁도의 형태를 띌 수가 있겠죠. 4궁도가 5수에 6수 그리고 때려내는 것까지 한 6수에서 7수 정도 되는 흙을 백이 변해서 그 이상의 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요. 만들러 갈 때도 보시면 흙이 5궁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둔다면은 수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팩감이 거의 팩감이 성립하지 않는 그런 팩감 사용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송태곤 구단으로서도 완벽한 수읽기가 되지 않아서 어림짐작으로 이제 두었는데 김하윤 초단이 확실하게 백도를 제압해 가요. 자, 이것을 줄 때 젖히는데요. 자, 이 수로도 이곳을 두었다면은 흑 입장에서 상당히 더 까다로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송태곤 구단이 졌다면 바둑은 졌지만 이 상황에서 만약에 쉽게 졌다면 그럼 패착이 되는 젖히는 수를 선택을 하는데요. 자, 이 수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쌍립 두는 자세로 취한다면은 찔러가고 잡으러 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젖힌다면은 이거는 얘기가 조금 달라지죠. 막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밀고 들어가고 두게 된다면 둘, 셋, 넷, 5수 대 백은 6수고 흑은 5수로 흑이 잡히게 되고요. 자, 그렇다고 이 장면에서 흑이 막는다면은 이제 백이 그냥 메꿔가기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패싸움이 진행이 되겠죠. 자, 이거는 흑집에서 수가 굉장히 크게 났기 때문에 백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송태곤 구단이 이 쌍립두는 급소 자리를 두지 못하고 젖혀가는 순간 흙 쪽으로 다시 한번 그래프가 기울게 되는데요. 자, 이곳을 붙여간 수가 좋았어요. 서로 간의 급소 자리죠. 자, 이을 수밖에 없을 때 젖히게 되니까 백의 수가 너무 줄었습니다. 가만히 찝어두고 젖히고 밀고 나올 때 늘게 돼서는 자, 이 팩감의 대가로 이곳에서 큰 수를 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백이 그냥 잡혔기 때문에 수를 냈다고 볼 수가 없겠죠. 팩감의 대가로 이 젖히는 끝내기 한 방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빵빵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형세는 흑이 6집가량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네요. 자, 이어갈 때 이쪽 하변까지 이어가면서 3점을 잡게 돼서는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어요. 송태곤 구단이 수가 안 나니까 조금 당황을 한 것 같은데요. 자, 당연히 이곳을 하나 끊어두고 그 다음에 이었어야지 그 6집 정도 차이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중앙 쪽을 바로 있는 또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르고요. 자, 이곳을 잇게 되어서는 김하윤 초단이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또 한 번의 그런 김하윤 초단의 실수가 나오면서 바둑은 혼돈으로 빠지는데요. 자, 여기를 찔러가는 끝내기가 송태곤 구단으로서는 만약에 흑이 때려내거나 뭐 이어서 받았다면은 아마 한 5수, 10수 정도 더 두고 던지지 않았을까. 이런 다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형세 판단이 안 되는 프로기사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돌을 거두지 않았을까 싶은데 김하윤 초단이 갑자기 이곳을 지킵니다. 물론 끝내기로 굉장히 큰 자리지만 뭔가 김하윤 초단이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이곳을 단수치고 이을 때 있게 되니까 이곳을 이으면 연결해가면서 백이 다 살아가게 되죠. 역전입니다. 그래서 딸 수밖에 없는데 이곳을 찌르니까 못 끊죠. 순간적으로 이 흑의 자충을 김하윤 초단이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끊으면 끊겨서 흑돌이 잡혀서 바로 바둑이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뒤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묘하게도 백이 살아가긴 했는데요. 자, 이렇게 두더라도 치열한 반집 승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백이 살아가는 수 자체가 흑의 이끝내기라
감가를 해보자면 흑의 끝내기도 5집 이상이 되기 때문에 백이 사러 간 게 한 15집 된다고 보면은 15집 정도 된다고 보면은 그 10집 유리하던 흑의 바둑이 순간적으로 반집 승부까지 줄어들게 되었어요. 자, 이제부터는 눈 터지는 끝내기 싸움인데요. 자, 결국에 이곳을 두고 찝어가는데 송태우 구단이 이 찝어간 수가 마지막 패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굉장히 치열했던 바둑에서 이 찝어간 수로는 이곳을 먼저 두고 이런 식으로 끝내기를 했다면 백이 어쨌든 반집 정도는 무조건 남길 수 있는 바둑이었는데 이 찝어간 수가 거의 마지막 패착이 되고요. 자, 끼워 있는 수를 두지만 김하윤 초단이 결국에 이 밀어가는 끝내기가 엄청 컸거든요. 백이 지킬 수밖에 없겠죠. 나중에 이곳을 지키게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역선수 두집 끝내기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의 끝내기가 얼마 남지 않은 장면에서 역선수 두 집짜리 끝내기는 엄청나게 큰 끝내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결국에는 송태곤 구단이 이 바둑 역전의 찬스를 잡았지만 김하윤 초단이 침착하게 흔들리지 않고 끝내기에서 마지막 큰 끝내기를 찾아내고 결행을 하면서 결국에 김하윤 초단이 한 집 반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바둑 초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초반 좌상 쪽 전투 그리고 좌 쪽 싸움이 끝나고 우상 쪽을 이제 충머리 활용으로 쌈집 뜨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흑이 우변 쪽 모양을 가지고 굉장히 팽팽한 바둑이 진행이 되었는데 조금 유리하다고 판단한 송태곤 구단의 느슨한 수들이 나오면서 흑 쪽으로 확 기울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패싸움의 결과로 패의 득을 보지 못해서 흑 쪽으로 10집가량 유리한 바둑이 되었는데 마지막에 김하윤 초단의 착각이 나오면서 또 알 수 없는 반집 승부가 되었지만 결국에 바둑은 또 마지막에 실수하는 쪽이 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송태곤 구단이 마지막 끝내기 실수를 하고 김하윤 초단이 끝내기에서 조금 더 득을 보게 되면서 한 집 반 승을 거뒀던 혼돈의 대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국의 기대주 김하윤 초단, 송태곤 구단을 맞이하여 굉장히 좋은 내용의 대국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좀 프로 기사로서 하기 어려운 그런 착각들만 줄여간다면 더 좋은 기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도 응원을 하면서 오늘 대국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